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신년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기조로 내걸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정상은 바로 지금 현재 정부 뭐 이런 쪽인데, 그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른바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공공부문을 민영화시키겠다는 이런 이제, 이른바 공기업 개혁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발언의 강도도 굉장히 세죠. 공기업 부실은 정책 실패와 낙하산이 주된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해서, 개혁을 해서, 복지를 이상한 데서 타가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반응들 보이고 있고요. 마치 노동조합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 마냥, 공기업이 부패한 마냥,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위 같은 걸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굉장히 높으신 건 알겠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하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공기업 부실 왜 일어났나. 물론 이제 철밥통 이런 문제도 있을 테지만요. 갑자기 이렇게 더 많이 부실하게 된 이유는 정책 실패, 정부에서 추진한 이런 정책들 실패, 거기다가 제대로 꽂아 들어간 낙하산들, 이런 것들이 문제를 결국 일으켰던 것 아닌가. 이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민중의 소리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대선 때 낙하산 근절을 약속하고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기업의 낙하산을 내려꽂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낙하산들을 찾아봤어요. 분명히 대선 공약 때 원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낙하산 유명했잖아요. 공기업들이 쫙쫙 꽂히는 거. 분명히 우린 안 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는 낙하산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대통령 되고 나서 공기업들의 온갖 낙하산들이 쏟아졌던 거죠. 어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근절 약속 이미 공연불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공기업 중에 정부가 부채가 과다하다고 밝혔던 12개 공기업, 그리고 경영이 방만하다고 밝힌 20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32개죠. 32개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였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도 총 14명이나 됐습니다. 부채 과다 12개 공기업에 꼽힌 도로공사의 경우 친박근혜계 중진인 김학송 의원이 지난해 12월 임기 3년의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어머, 그랬어요? 미처 몰랐네. 이게 그냥 막 임명되고 하니까 막 낙하산이 뿌려지니까 다 일일이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 김학송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친박 중진 배제 여론에 떠밀려서, 그러니까 친박 중진은 일단 괜히 이제 분위기상 친박만 하면 이 선거에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친박 중진을 좀 이렇게 배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대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지는 친박 중진인데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하신 그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이런 좋은 자리, 무려 공기업, 그것도 도로공사 공기업 사장에 임명을 해 주신 겁니다. 참 아주 우리 여왕님의 마음이 하와 같죠? 그죠? 그리고 방만경영 20개 공기업 중에 하나로 꼽힌 지역 난방공사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10월 화성과 보궐선거 때 친박 중진 서청원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김성회 전 의원. 누군지 아시죠? 이분 펀치 세다는 김성회 의원. 그분이 지난해 12월에 사장에 임명됐다고 하시네요. 다 이게 뭡니까? 한 분은 공천 탈락에 대한 위로, 또 지역구 양보, 너 너무 착하다, 너 이거 하나 줄게, 이런
이 대가 차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훈 인사를 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박 대통령을 도운 인사들도 공기업 자리를 줄줄이, 공기업 사장 자리를 줄줄이 꿰찼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 박 대통령을 도운 현명관 전 정경련 상 부회장은 지난해 12월에 마사 회장에 임명됐고요. 대박이네요.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거 다 낙하산 인사인 거죠. 그때 당시에도 노조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대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에서 특별 직능 단장을 맡았던 재무부 출신 안홍철 씨 역시도 지난해 12월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뭐 참 이런 공사들, 특히나 공기업 사장들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아주 이제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도 공기업에 그냥 입사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공기업에 줄이 있지 않고서는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기업 누가 사장이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간부거나 이렇지 않으면 거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신입으로 입사하기조차도 하늘의 별 따기라 불리는 그 공기업에 사장 자리로 그냥 아우 이거 양보했다고 아유 너 착하다. 하나 이거 먹고 이거 먹어라. 하면서 던져주는 그런 보훈성 낙하산 인사들이 쭉쭉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관료나 기업가 출신들이 이렇게 공기업 기관장에 임명을 했다면 정치권 인사들은 주로 감사 자리를 꿰찼다고 하는데요. 공기업 감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장이야 사장이니까 또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만 공기업 감사는 그야말로 뭐 이건 꽃보직이라고 합니다. 꽃보직. 그러니까 책임은 거의 없고 하지만 연봉과 대우는 기관장의 버금가는 혜택을 누리는 나 이런 자리 좀 맡고 싶어요. 저도 감사 하나 맡고 싶네요. 하는 일은 없으면서 사실상 연봉과 대우, 돈만 받아가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정치권에서 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대선 때 서산 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문재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 태안 당협위원회 위원장, 직책도 기네요. 지난 1월에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임명됐고요. 이 지금 공개된 임원 연봉 현황을 보면요.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서 총 2억 원을 대박 한 해 연봉으로 받는 알짜배기 자리라고 하네요. 짱이죠. 그리고 황천모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해 1월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감사 임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임기 2년으로 연봉 1억 원이라고 하네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렇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데요, 굉장히. 이런 분들 많은데요. 저희 민중예술이 지금 탑기사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더 보고 싶으신 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분들, 박근혜 대통령 이 임기 때 지금 현재 한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1년 정도에 임명한 낙하산들이 이 정도인데 굉장히 이마저도 한 14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 외에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럼 낙하산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한 낙하산입니다. 대박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한 낙하산들이 아직까지 갈리지 않은 거예요. 곧 지나면 나머지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들로 줄줄이 꽂히게 될 겁니다. 다 이제 MB 낙하산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낙하산 이걸로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 앉아서 전문성도 없고 그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만 수억 원대를 타가는 이런 사람들이 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 기업을 굴리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들이 잘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낙하산들이 맡았는데 정부가 뭘 하라 그러면 돈이 되든 말든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든 아니든 무조건 그냥 굴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말 잘 들어야지 또 다른 좋은 자리 주죠. 안 잘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면서 공기업의 부실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기치를 내거셨다면 무엇보다도 본인이 임명하신 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낙하산들부터 확실하게 걷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선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뭐 기사 보니까 한겨레 기사인가요? 한 해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인 인천공항철도, 코레일에서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흑자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민간에 팔겠다고. 구체적으로 아시죠? 네, 민영화 구체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다 민영화를 하려고, 좋은 거 다 팔아먹고 호주머니에 돈 불리려고 하고 있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낙하산 꽂으면서 괜히 말도 안 되는 경영 책임을 노조에 묻는 이런 황당한 짓은 좀 하지 말자고요.